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권력분립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로크의 사상 중에 하나가 권력분립 사상이 있어요. 권력분립 사상. 이 권력분립 사상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 왜냐하면 로크와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학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권력분립론을 주장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로크가 있고, 그 다음에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2사람이 있는데, 로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로크는 어떤 권력분립 사상을 갖고 있냐면, 이권분립을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권분립. 그 다음에 몽테스큐에는 상권분립.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그러면 이권이면 어떻게 나뉘냐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뉜다. 이렇게 봅니다.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눈다.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되어 있다.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몽테스큐에는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만 나눠요. 그런데 시험 문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로크는 이권분립론을 주장했지만 집행권보다는 입법권을 강조하고요. 당연하지. 왜? 부르주아들이 어디 있었어? 의회에 있었잖아. 그치? 부르주아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 로크죠.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집행권보다는 입법권을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몽테스큐의 상권분립론은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동등하게 위상을 갖습니다. 동등한 위상을 갖는데,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그렇지 않아요. 로크의 이권분립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자,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부 형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부 형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자, 그래서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여기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이권분립론은 의원내각제의 뿌리가 됩니다. 자, 이따가 자세하게 이 의원내각제가 뭐고 대통령제가 뭐고는 할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고, 그 다음에 몽테스큐의 상권분립론은 대통령제의 뿌리가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의 뿌리가 돼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좀 미리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만 권력분립 나왔으니까 더 나갈게요. 권력분립은 좀 이따 어차피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나온 김에 로크의 권력분립이 나왔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권력분립은 또 크게 2가지 형태의 권력분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있고, 또 하나는 수직적 권력분립이 있어요.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이 있는데, 수평적 권력분립은 이 몽테스키에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의 그 권력분립은 뭐 이렇게 중앙정부 내에서 입, 행, 사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권력 분립은 지방자치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그래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 읍면동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권력이 분립되는 게 수직적 권력 분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무슨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뭐 고양시장이 할 일이 있고, 뭐 이렇게 각각의 권한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눠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고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수평적 정권 분립은 중앙정부 내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서로 이렇게 분립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소 보겠습니다. 루소. 자, 루소는 사람들이 되게 착해. 사람들이 착한데, 제가 똑같이 홉스처럼 이거는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선하다는 건 뭐예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타적.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생각하고 항상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항상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의지. 자, 일반의지는 로크의 저항권처럼 루스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일반의지. 일반의지. 자, 일반의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적 의지의 집합체 이렇게 표현하세요. 공적 의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하루 종일 한 반은 이런 생각하면서 사시죠? 자, 루소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루소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점심에 뭐 먹지? 야,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제가 나를 왜 쳐다보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주로 하고 살지만, 루소는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걸 전혀 몰라요. 루소는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이야. 루소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일반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생각만을 주로 하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실 텐데 이 교육학 쪽에서 이 루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소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일반의지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의지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반의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루소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런데 루소가 생각했던 이 평화로운 상태,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는 루소가 사람들이 모두 이타적이고 일반의지를 갖고 살기 때문에 평화로운데,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사슬. 자,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어? 쇠사슬에 묶여 있어. 쇠사슬. 이 쇠사슬이 뭐냐면 신분제와 사유재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연 상태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쇠사슬에 묶여있어? 자연 상태는 평화로워.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일반의지를 발현을 잘 못하는 거야. 신분제라든가 사유재산제라든가 이런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일반의지를 잘 발현을 못한다. 그래서 이 쇠사슬도 우리 루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루소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일반의지를 가지고 만든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는 일반의지를 가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의지가 발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양도 불가론을 얘기합니다. 양도 불가. 하나도 양도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적 의지가 집합되어 있는데 양도하고 말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침범해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협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루소가 이해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양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루소는 사람들이 일반 의지를 통해서 만든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항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준 게 없는데 어떻게 저항을 해? 누구한테 저항을 해? 그렇죠? 이거는 다 줘서 저항을 못하는 거고, 홉스는 다 줘서 저항을 못하는 거고, 루소는 준 게 없어서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세상을 추구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세상. 일반 의지가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요, 여러분. 일단 홉스는 군주 주권론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 둘은 국민 주권론이에요. 국민 주권론인데 국민 주권론에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로크와 루소는 다르죠. 로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회 중심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본 것이고 루소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국민 주권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게 홉스, 로크, 루소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뭐가 더 많이 나온다? 아까 전 시간에 있었던 공통점을 기초로 해서 이 나머지 세 학자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